영상으로 보는 콩트. 기억의 끝에서. 이인찬.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몇 번을 울리다가 끊기기를 반복했다. 전날 밤 오랜만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던 민우는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채 깊은 잠의 나락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전화벨 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뒷머리가 욱신거렸다. 술 때문인지 뒷골이 댕겼다. 민우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미친놈 아니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고 난리야? 민우는 투덜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수화기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친 숨소리만이 수화기 선을 타고 들려왔다. 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렇지만 이내 술이 확 다 깰 정도로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여자의 으느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어젯밤 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 찰칵.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는 끊어졌다. 어젯밤 나는 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방금 그 여자가 했던 말을 되뇌다가 문득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몸을 감싸는 듯하였다. 방금 수화기에서 들려오던 그 여자가 피투성이 된 채 나타나 민우를 덮칠 것만 같았다. 민우는 급히 형광등을 켰다. 형광등은 스파크를 일으키며 눈을 부시게 하였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였다. 젠장, 취기에 환청을 들었나? 민우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흐느끼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정신 빠진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벽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습하는 두려움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딱딱한 물체가 뒤통수를 내려쳤다. 따르르릉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민우는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뒷머리가 누군가에 얻어맞은 듯 아려왔다. 민우는 머리맡에 놓아둔 주전자를 찾아 입에 갖다 대었지만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다. 제길 투덜거리며 수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임마, 아직도 자빠져 자냐? 해가 중천에 뜬 지가 옛날인데 만사태평이네. 가게 문 안 열어. 알았어, 곧 나갈게. 자식이지만 술 마신 것 같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냉수를 들이켰다. 속이 시원했다. 간밤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 한잔한다는 것이 거의 밤새도록 마신 것 같았다. 언제 그들과 헤어졌는지, 어떻게 그들과 헤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참 내원, 나도 한심하지. 술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마셨으니. 민우는 일어나 침대 곁에 쓰러져 있는 옷걸이를 바로 세웠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무릎이 까져 있었고 그 근처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또한 손바닥에도 말라버린 피들이 엉켜붙어 있었다. 완전 생난리를 쳤군. 민우는 구급약통에서 약을 꺼내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로 묶은 후 방 안을 흩어보았다. 방 안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피와 흙탕물로 범벅인 된 청바지와 남방, 양말들이 아무렇게나 뿔뿔이 너부러져 있었고 탁자 시계는 앞 유리가 깨진 체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은 무릎에서 흘러내린 듯한 피와 흙탕물이 뒤엉켜져 현관문에서 침대까지 이어져 있었다. 봐라 그랬어. 봐라글. 민우는 잠시 친구들과 헤어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았으나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쑤셔왔다. 민우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기가 찬 듯 씩 웃고는 대충 세수를 하고 방 정리도 하고 서둘러 가게로 갔다.
동철이는 가게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민우 녀석은 태평하게 술 마셨다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참으로 한심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될 줄 알았으면 계속 직장이나 다닐 걸 괜히 나와가지고 뭔 고생이야. 저 멀리서 술이 덜 깬 듯 비틀거리며 뛰어오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다. 동철이는 기가 막혔다. 미안해.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다. 자식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늦게 열어오는 손님 다 쫓아내고 그만해라. 미안하다고 했지. 민우는 동철이의 잔소리가 귀찮다는 듯 물건을 정리하였고 동철이는 투덜거리며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에 실린 살인사건 기사에 눈이 멈췄다. 아, 그래서 경찰들이 나와 있었구나. 뭔데? 너 나올 때 경찰차 못 봤냐? 경찰차? 못 봤는데? 자식이 술 취했으니 뭐가 보이겠냐? 알았으니깐 그만해라. 한 번 늦은 것 같고. 민우는 가게 정리를 끝내고 동철이 옆에 앉았다. 동철이가 펼친 신문기사 내용을 보았다. 살인사건 기사였다. 민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공사장에서 20대 후반 여성이 칼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여성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반항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면식범 소행으로 단정하고 근처에 사는 우범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듯하였다. 살해 현장에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시체 주위에 깨진 술병이 있었고 이것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는지 지문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너 혹시 이 여자 모르겠냐? 모르겠는데. 아니야, 맞아. 그 여자가 분명해. 누구? 동철이 말에 민우는 기사 한 구석에 나와 있는 여자의 생전 모습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형으로 전혀 안면이 있지 않았다. 어제 2차로 갔던 술집 말이야. 너 옆에 앉은 아가씨. 원래 종우하고 같이 앉았는데 예쁘다고 바꾸네 말이야. 바로 그 여자 같아. 맞아. 그 여자야. 어쩐지 인물값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철이는 안쓰럽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다가 손님이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전시대 쪽으로 갔다. 민우는 어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자기하고 파트너였다는 말에 소름이 돋는 듯하였다. 야, 도대체 어제 어디로 샜냐? 치사하게 애들을 나한테 떠넘기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하루 종일 그 타령이네. 민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술 기운 탓인지 하루 종일 피곤하였고 아침에 본 살인사건 기사 때문에 기분도 찝찝하였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손님들이 유난히 많이도 찾아왔다. 하루 종일 손님들에 치여 더욱 몸을 지치게 하였지만 동철이는 남속도 모르고 장사가 잘 된다고 연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문 닫는 시간이 되자 동철이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몇 번이고 열심히 세고 있었다. 민우는 그런 동철이가 수전노처럼 보였고 바로 마주보기가 싫었지만 어제 일이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어제 몇 시에 헤어졌냐? 글쎄, 한 12시 정도. 아마 맞을 거야. 우린 그때 그 집에서 그 무렵 나왔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넌 약속이 있다나 주절거리며 비 오는 거리로 뛰어갔어. 약속은 무슨 얼어 죽을 약속. 귀찮으니깐 도망간 거지. 약속. 민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동철이는 계속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12시. 민우는 불현듯 아침에 청소할 때 버린 탁자시계의 시침이 생각이 났다. 시침이 2시에 멈춘 채로 깨져 있었다. 정확히 집에 들어올 때를 모르겠지만 시계를 집어 던졌다면 2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시간 동안 어디를 갔다 왔을까 궁금하였다. 청바지에 묻은 진흙을 보면 요 앞 공사장 부근에서 넘어진 듯. 그런데 왜 거기에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더구나 그곳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다. 동철아, 먼저 들어간다. 몸이 피곤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자식이 늦게 문 열어 장사도 공칠 뻔했는데. 야 임마, 너무 밝히지 마라. 떼돈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환장이야? 자식 말이라고 하는 거 보소. 알았으니 내일은 일찍 나와라. 알았어. 자, 열쇠. 민우는 동철이에게 열쇠를 주고 밖으로 나왔다. 민우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아파트로 직진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공사장 쪽으로 돌아갔다. 살인 현장이 있는 곳은 노란 줄로 쳐져 있었고 그 안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여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들이 거기에 서 있었고 가끔 그 현장을 구경하고자 사람들이 기웃거렸다. 민우는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참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경비가 아는 척을 했지만 건성으로 대꾸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직 환기가 되지 않은 듯 역겨운 냄새가 났다. 민우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뿌리고 불을 켰다. 그리고 버릇대로 리모컨으로 TV를 틀었다. TV에서는 한창 인기가 좋은 여자 가수가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민우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로 가 누웠다. 그때 동철이한테 전화가 왔다. 너가 나가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널 찾던데. 처음 보던 여자던데. 여자? 민우는 전화를 끊고 귀찮다는 듯이 잠을 청해보았지만 몸은 피곤한데 영 잠이 오지 않았다. 여자 누굴까? 민우가 알고 있는 여자는 없었다. 더구나 동철이가 알지 못한 여자란 더욱 있으리 없었다. 손님인가? 근데 손님이 날 왜 찾아? 민우는 생각에 생각을 하게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였다. 민우는 용을 쓰면서 아무 생각 말자며 계속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제길. 민우는 할 수 없다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가 맥주캔을 들고 소파로 가 앉아 마셨다. 속이 쓰리는 것 같았다. TV에서 쇼가 끝나고 연속극을 하고 있었다. 민우는 채널을 돌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전화는 받자마자 끊어졌다. 누구야? 민우는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또다시 전화벨이 한번 울리더니 또 끊어졌다. 누구야? 어떤 녀석이 전화 장난질이야. 발신자 추적 장치를 해놔야지.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야, 어떤 놈이야? 민우는 받자마자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젯밤 나는 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 음산한 여자 목소리가 전화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오더니 끊어졌다. 민우는 소름이 확 끼쳐왔다. 누구야 도대체? 불현듯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비오는 어느 캄캄한 밤이었다. 한 여자가 가로등이 켜진 곳에서 어두운 공사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한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다. 여자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여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착 달라붙어 여자의 나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매우 육감적이었다. 남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제발, 제발. 남자는 거친 손으로 여자의 뺨을 때렸고 여자는 두려움에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남자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치켜들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쳤다. 아냐 아냐? 민우는 머리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강민우 씨가 누구십니까? 출입문이 열리면서 두 명이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 제가 강민우인데요? 네,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와 잠시 서까지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 때문이죠? 잠시 조사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우는 갑작스런 일에 놀란 듯 그들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강제로 민우를 차에 태웠다. 무슨 일인가요? 민우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어서요. 동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한 채 가게 문을 빠져나왔다. 당신들 이래도 되는 거야. 민주 경찰이 이래도 되냐 말이야. 민우는 차 안에서 그들에게 소리쳤다. 강민우 씨, 잠깐이면 됩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술병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그들 중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내 침묵을 지키고 차를 몰았다. 공교롭게도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술병에서 당신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신도 용의 선상에 포함되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안은 시끄러웠다. 민우를 데려온 형사는 민우에게 의자를 갖다 주고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죽은 여자와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민우는 더듬거렸다. 그날 술집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가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그 현장에 왜 갔습니까? 형사는 민우가 아무 대답이 없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거기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날 새벽 0시에서 3시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취해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분명합니까? 추적하면 밝혀질 일이니 사실 되로 말해주십시오. 네, 분명합니다. 그 형사는 알았다는 듯이 컴퓨터에 무엇인가 기록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자기가 쓴 내용을 검토하고 프린트한 후 민우에게 보여주었다. 김형사, 그때 다른 형사가 그를 부르자 알았다는 듯이 자리에 일어났다. 수고하셨고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화로 연락할 테니 협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사무실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갔다. 무슨 일이야? 동철이는 민우가 창백한 얼굴로 가게 문으로 들어오자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아니야, 아무것도. 민우는 애기하기 귀찮다는 듯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문 밖을 쳐다보았다. 설마 내가 그런 짓을. 뭔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어제 손에 묻었던 피가 혹시. 야, 뭐야, 뭔데 그래. 뭔지 알아야 도와주지? 민우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철이는 할 수 없다는 듯 전시대 쪽으로 가 거기에 있는 TV를 틀었다. 민우야, 피곤하면 일찍 들어가라.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는 데나 혼자 해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민우의 눈치를 살폈다. 민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계속 앉아 있었다. 이거 뭐야? 동철이는 한 뉴스 내용에 관심을 둔 채 민우에게 말했다. 어제 보았던 신문 말이야. 그 술집 여자 말이야. 민우는 동철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하네. 민우도 일어나 TV 화면에 눈을 돌렸다. TV 화면에는 한 사내가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려댔고 동철이는 전화를 받았다. 야, 어떤 기집애야? 이거 미친년 아냐? 동철이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민우는 놀란 눈으로 동철이를 보았고 동철이는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요새 말이야, 어떤 여자가 계속 전화 장난질을 하고 있잖아.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밤에도 말이야. 뭐 어젯밤 나는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나? 재수없어. 민우는 동철이 말을 듣고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다시는 내가 술 마시나 봐라. 그리고 민우는 하하 소리내어 웃었고 동철이는 애가 왜 이래?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보았다.